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출퇴근하고 월급으로 생활하고 저축하고 여행 다니고 하시죠? 사실 이런 안정적인 패턴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남들처럼만 하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과의 공돌이었지만 야간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사업까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사업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퇴근 후 주말까지 시간을 나누어 쓰는 것을 보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만이 내가 정말 성공하는 것은 아니구나 조금씩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운 좋게 회사를 입사해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은 딱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일이었고 다른 진실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내 변화의 첫 시작을 만들어준 2015년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고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에서 2년 동안 공실이 되어버린 상가,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의 업종 변경, 매도 계획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과 주식이 있었지만 저는 부동산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경매를 공부하고 실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겁없이 시작했던 경매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첫 시작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 경매 낙찰이었어요. 이걸 지금 도전해보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가난한 자금을 모아서 상가를 낙찰받고 대출 70%까지 이용해서 상가 2개를 운 좋게 낙찰받았어요.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고 실무 경력 하나도 없이 책에서 본 이론과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는 임차인을 만나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 계약 작성을 요구했어요.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지만 상당한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약을 요청했고 2년이 지난 후에는 9% 상향 조건까지 특이하게 넣었기 때문에 매년 9%의 계약 조건을 상승시켜 보증금만 2,2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수익률로 보면 낙찰받을 당시 투자금 9,400만 원에 월수익 86만 원, 수익률 약 11%. 마지막 9%를 인상한 계약에서는 투자금 7,200만 원에 월수익 86만 원, 수익률 약 14%. 건물주가 된 저의 당연한 권리라는 아주 짧은 생각으로 자신감에 취해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때까지도 냉정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당연히 임차인이 맞춰질 거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깨끗하게 철거 완료된 상태로 공실은 2년이 지속되었어요. 4년 동안 받았던 매월 약 90만 원의 월수익은 외식 한 번 더, 쇼핑 한 번 더, 이렇게 끝났을 뿐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님을 미처 알지 못했고 2년 동안의 공실로 인해 매월 대출이자와 기본관리비로 약 100만 원의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했지만 그보다 더 정신적인 피해가 힘들었어요. 지난 따뜻했던 4년을 모두 잊기에 충분했고 계속되는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 중 당구장과 가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요청 행정심판에서조차 패소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은 바닥을 지나 지하로 끝없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계속해서 다른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해 왔었기 때문에 운 좋게 가지고 있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었고 매각된 자본으로 공실 상가를 살리기 위해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든 2년의 공실을 마치고 2021년 3월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고 회사 생활과 스터디 카페 운영을 병행했어요. 기본적으로 오토로 운영되었지만 하루에 한 번 방문으로 관리했고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이렇게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되는구나 생각했고 다시 한번 내 자신에 취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지금처럼 당연하게 잘 될 거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스터디 카페를 추가로 오픈. 제 첫 임차인이었던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 노후와 트렌드 변화로 폐업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최고의 매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쟁 스터디 카페가 생기고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게 됨을 느끼면서 변화를 위해 내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운영 방법을 오토에서 유인사업장으로 변경하고 타이트하게 이용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23년 7월에 업종을 변경해서 다시 오픈했어요. 다시 1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최고 매출을 위해 단단하게 노력 중에 있어요. 무인에서 유인으로 변경하면서 소수의 고객이 높은 단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인건비 지출은 컸지만 일주일에 한 번 미팅과 카톡으로의 업무 지시 등 대부분의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아진 수익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은 2024년에 목표로 한 최고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위한 사업 매각을 계획하고 있어요. 2015년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고 임대사업자로 철없이 배짱이로 살다가 공실상가라는 추운 겨울을 만나 과거를 반성하고 스터디 카페 창업으로 직장 밖 새로운 세상을 만났지만 영원한 것도 쉬운 것도 없는 단순한 진리와 냉정한 시장의 쓴맛까지 보게 되고 지금은 현명한 고객들이 원하는 업종으로 변경해서 최고의 매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업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긴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네요. 전세 만료 시점마다 상승되는 전세금과 외벌이로 인한 정해진 수입, 육아로 인한 지출 증가,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 희망적인 미래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회사와 육아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특히 육아를 해야만 하는 시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일상에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평일에는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일상이 편안했지만 한편에서는 무료하고 나태해지는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부동산과 사업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팀장이고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와 임장이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회사 내에서는 다른 동료들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되었어요. 부동산을 통해 내 자산이 커지고 사업 소득이 늘어날수록 회사에서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일상이 조금씩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짐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진급과 연봉 인상, 성과급, 초과 근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한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 월급보다 효율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과 정시퇴근과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차는 부동산 임장과 사업 투자를 위해 쓰게 되면서 회사 동료들과의 경제적인 차이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더 완벽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